가지 말라고 해도 2년은 가고 저년은 옵니다. 그죠? 우리가 언제까지 살면 돼요? 100살? 네? 살 수 있어. 80 중반. 아유, 언제까지 살고 싶어서요? 80 중반. 내 주변에 내 친구가 하나도 없을 때는 죽어야 됩니다. 맞아. 네, 그거는 아마 공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면 나는 외로워요.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그랬듯이 또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들을 또 공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힘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를 오래 살게 해야 돼요. 내가 오래 살라 그러면. 그럼 친구하고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안 살아요. 원수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다수는 스트레스 안 받으면 오래 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풀면 살자, 좀 비우면 살자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종 질병과 우리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내 몸의 통증, 어지럼, 기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신진대사가 안 돼서 오는 거다. 자, 그러면 신진대사가 안 와서 가장 오는 부분들이 뭘까요? 비만입니다. 비만. 살을 빼야 돼요. 그게 쉽게 해서 우리가 비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뚱뚱하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여기에 비만을 기준으로 둘까요? 우리는 그래요. 그걸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옛날에는 덩치에 비해서 뚱뚱하고, 그죠? 덩치에 비해서 뚱뚱하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살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기술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성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통틀어서 하나의 걸 보고 비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2003년도서부터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비만과의 전쟁.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게 비만이기 때문에. 그죠? 보건기구 WHO에서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그때서부터 우리 몸을 제대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근량 플러스 지방의 합이 내 몸무게였다. 그런데 지방의 양은 적고 근량이 많으면 근량이 많다라는 것은 근육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육이 통통하면 우리 나같이 이렇게 빼싹 말란 사람도 근육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불뚝불뚝 올라오는 거 보셨죠? 네.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럼 그게 비만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근량, 근육 대비 지방의 양이 많은 사람이 비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날씬한데 그 사람이 보건소나 이런 데 가서 비만 척도를 재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마른 비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방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방이 많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근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내 몸의 100%의 몸무게 중에 80%가 내 몸의 근량이 되어야 되고요. 즉 근육이 되어야 되고요. 나머지 20%가 지방이어야 내 몸이 균형 잡힌 몸이고 비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부족한 게 있으면 무조건 채우려고 해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듯이 우리의 몸도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운다라는 것은 뭐예요? 많이 먹게 하고, 그죠? 안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채우는 몫은 근육이 아니라 지방의 몫이라는 게 우리 몸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신체 균형 밸런스가 깨져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년대에는 세계적으로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남들 후진국보다도 빠르게 2년 후 2005년서부터 비만과의 선포를 하게 되면서 네가 비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네 몸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어라라고 하기 위해서 전국 보건소에다가 약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을 들여서 체성분 분석기를 배치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딱 가서 재보니까 내 몸의 근량이 얼마가 되고, 그죠? 지방이 얼마가 되고, 이게 구분 지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근량 플러스 지방의 합이 내 몸무게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강의 속에서 한번 들어보셨지만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단 1g이라도 늘어나면 새로운 혈관이 3에다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방 1kg이 1kg가 1000g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g이면 몇 kg가 늘어나요, 혈관이? 4kg가 늘어나는. 그럼 여러분들이 10kg를 내가 지방이 많아졌다. 얼마요? 40kg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40kg는 수원까지 갑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수원까지 여기서 요 앞에 있는 호수는 밀어요. 불어보니까 바람 쑥 새죠. 수원까지 연들어놓고 불으라면 불려야 안 불려요. 그럼 우리 몸의 혈액을 내 몸 전체를 돌리는 가장 뿜어내는 장기가 어떤 장기예요? 심장이에요. 심장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쉬지 않고 계속 일 시키면 여러분들은 집 나가거나 파업하거나 그만둘 거예요. 그런데 내 심장은 도망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안 돼요? 혈액순환은 안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내 몸의 체온 유지가 돼요,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체온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35도, 30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냉해지죠. 냉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러면 내 몸의 체온이 유지가 안 되면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는 무슨 시대? 면역이 유지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먹기만 했어요. 면역에 좋은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면역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몸의 체온을 말하는 거고, 체온이 유지되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피가 깨끗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피가 깨끗해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물을 제대로 먹어줘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있다면 어느 누군가가 면역에 좋다라고 이 제품을 사 먹어라라고 얘기하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세요.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라고. 먹어서는 면역을 절대로 올릴 수 없다. 내 몸에 면역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서 기초대사량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기초대사량은 무엇과 좌우해요? 무엇이 높으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요?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내 몸에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기초대사량이에요. 내가 안 죽으려고 하면은요, 심장은 뛰어야 되죠? 뇌는 살아있어야 되죠? 내 몸에 신경계는 살아있어야 내가 느낄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돌리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기초대사량이랍니다. 그게 얼마예요? 1200칼로리입니다. 그 나머지 외에 우리 여성분들은 최소한의 내 기초대사량이 1300을 유지해야 피곤하지 않아요. 남자는 1400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 기초대사량이 1000이다, 1200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가 없다? 기초대사량은 정확하게 뭐에 비례한다? 내 몸의 근량, 즉 근육량에 비례한다.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도 올라갑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도 동반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초대사량을 내가 딱 재봤는데 내가 1000 이하예요. 그럼 내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도 버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활동하는 에너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피곤해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내 몸에 부족한 게 있다면 무조건 채우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신체 균형 밸런스가 지금 다 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어느 과학이 발달을 해도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장밀하게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리 AI가 발전했다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응대하고 대처하고, 그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렇게 만들어내고 내가 무엇을 먹어도 내 몸을 위해서 생명 유지하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정말로 컴퓨터 프로그램 정도. 컴퓨터도 뭔가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전화를 하게 되면 누가 전화 왔는지 알아야 몰라요? 알죠?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컴퓨터보다도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완벽하게 내 몸을 제대로 세팅해서 나왔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세팅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겪으면서 내 몸속에는 나쁜 데이터들이나 좋은 데이터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고 그게 또 습관화가 되어서 내가 또 잘못된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태어났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건가? 어떻게 하면 될 건가?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좀 힘들지만 옛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단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일주일만 굶기면, 열흘만 굶기면 내 몸에 뇌 속에 잠재되어 있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죠?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유지하고 나쁜 것은 나쁜 거대로 지웁니다. 포맷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도 오래 쓰면 뻑이 나요, 안 나요? 뻑 나듯이 우리의 몸도 지금 뻑이 나 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하나에서 10가지가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조율되지 않고 내 몸에서 먹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되지 못해서 그것이 바로 내 몸의 지방이라는 이름으로, 염증이라는 이름으로, 내 몸의 종양이라는 이름으로 내 몸에 잠재되어서 우리 몸의 12개 통을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서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대사성 질환이다. 이게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성 질환은 뭐냐는 거죠. 뭐냐는 거예요. 대사성 질환이 어떤 게, 가히 의사는 그렇게 대단한 공부를 10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이 왜 대사성 질환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래서 우리 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신진대사 들어보셨죠? 신진대사가 잘 되면 마음도 편하고 몸도 건강하고 편하다고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신진대사는 과연 뭐냐? 알고나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알고나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이만큼 성장돼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요만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요만하게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먹는 게 뭐예요? 엄마 젖 먹었죠. 젖은 왜 먹었을까요?
젖은 왜 먹었을 거예요? 바로 밥 먹으면 되는데. 우리 몸이 태어날 때는 완전히 소화기관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만들어져서 나오지는 않아요. 소화기관이 제대로 형성돼서 나오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소화에 물이 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 젖을 먹은 거예요. 언제까지 먹으면 돼요? 대부분? 태어난 지 6개월이면 우리 몸의 완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60쪽의 세포가 완전히 생성되고 완전히 고쳐지는 데는 18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후부터는 우리가 식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젖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1년이든 2년이든. 그것이 우리 어머님들의 건강을 해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몸에는 우유라는 걸 가지고 있는 특정 물질을 6개월 동안은 우리 몸에서 그걸 분해할 수 있는 물질을 생성해줘요. 즉, 그걸 보고 우리 몸에 잠재되어 있는 효소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걸 생성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몸 속에서. 근데 6개월 이상이 되면 그것을 생성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오장육부가 엄청나게 힘을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들이 밝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아이들의 모유를 줄 때는 6개월 정도만 정확하게 먹여주면 아이도 좋고 엄마도 건강해질 수 있다. 너무 오래 먹는 거는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책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본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만하게 태어난 거는 6개월, 1년 정도의 젖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어요? 음식이 나를 성장시킨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 음식이 나를 성장시켜요. 그래서 나는 우리 몸은 지금 현재 나의 몸은 내가 먹은 음식과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이 지금 현재 나의 몸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인정해 줘야 돼. 내 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었어요. 어떤 음식을 먹었냐고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먹었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짓는데 시멘트는 똑같은 시멘트를 넣었어요. 그죠? 모래도 똑같이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물도 똑같이 섞어서 아주 비율을 맞게 해서 시멘트를 공고리를 치면 공고리가 탄탄하죠. 그렇죠? 그런데 시멘트를 아끼기 위해서 모래를 좀 더 넣었어요. 그리고 물을 덜 넣었어요. 탄탄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도 무엇을 먹었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과 생활 습관이 내 몸이다. 내 몸은 살입니다. 피부도 늘어났잖아요. 뼈, 그리고 근육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내가 아까 근량이라고 얘기했죠. 음식을 통해서 살이 만들어지고 뼈가 만들어지고 근육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자고요? 생각을 하나 좀 바꿔보자. 우리가 고정관념을처럼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어떤 변화? 우리가 지금까지 먹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어떤 고정관념? 밥 따로, 고기 따로, 과일 따로, 생선 따로.
따로따로 받잖아요. 그 중에서 나는 밥을 안 먹으면 굶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굶었다는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내 주변에 내 강의를 들어보지 않는 분들에게 과일 먹여놓고 너 밥 먹었냐고 물어봐. 안 먹었다 그러지. 이해되셨어요? 그거는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과일을 먹든 야채를 먹든 고기를 먹든 심지어 소주, 맥주를 먹든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우리 몸에서는 소화를 시켜야 되죠. 그죠? 일단 먹기만 하면 그 어떤 것을 먹더라도 내 몸에 에너지가 되는 이 지방은 간에서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지방 만들고 고기 먹어도 지방 만들고 야채 먹어도 지방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정관념처럼 밥만 안 먹으면 나는 안 먹었다는 생각을 이제부터는 버려달라. 내가 과자를 하나 먹더라도 나 밥 먹었어. 양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몸에는 음식 속에는 자체 영양소라는 게 존재하죠. 이 영양소는 위를 거쳐서 12장을 거쳐서 소장에서 도달을 하게 되면 위에서 화학 반응함을 일으키고 이산에 의해서 12장에 오면 담즙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한번 이루어지고 소장에 와서 소장에 사는 미생물과 화학 반응을 이루어지면서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일률적으로 뭐가 돼요? 포도당이 됩니다. 포도당. 이 포도당은 이 지방을 태우는 불쏘시개. 즉 지방은 땔감, 장작, 포도당은 나이타 같은 존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원래 60쪽의 세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총 동맥, 정맥, 모세혈관, 문맥, 혈관의 종류입니다. 이 혈관의 총 길이가 11만 2천 km, 11만 2천 km에서 12만 km가 대등소유예요. 자, 여기에는 왜 그러냐면 키가 큰 사람이 있죠. 키가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포 수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혈관 세포도 세포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11만에서 12만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들이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어디에서 우리가 땔감과 불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불을 태워요? 아궁이에서 불을 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바깥에서 보면 우리 아궁이가 어디냐?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은 이 간에 의해서 심장을 통해서 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이 지방은 임파선을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비율로? 1대1 비율로. 1대1. 얘가 하나가 들어가면 너도 하나 들어가라. 이게 1대1이죠. 근데 우리가 얘가 2개가 들어가고 얘가 1개가 들어가면 또 문제를 일으켜요. 비율이 안 맞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딱 흡수가 되고 나면 우리 몸에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내 몸에 간에 의해서 들어온 포도당과 임파를 통해서 들어온 이 지방을 인슐린이라는 차에 싣고 배달을 가요. 어디로 배달을 가요? 우리 몸에 60쪽에 100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각종 세포에게 이 원료를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포에는 인슐린 리셉터, 즉 인슐린 전용 통로 있어요. 전용 통로. 인슐린 리셉터라는 전용 통로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문이 활짝 열려줍니다. 그러면 포도당과 지방을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그 세포 내에 화학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뭘로 만들어지느냐면 아미노산이라는 영양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살을 만들고 뼈를 만들고 근육을 만드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리비리 힘이 없은 사람들에게 아미노산 먹으라고 2000년도 초반에 그냥 아미노산 열풍이 열렸던 거예요.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근량이라고도 하지만 아미노산층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근량 플러스 지방의 합이 내 몸무게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몸무게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과정이 내가 먹은 음식과 생활 습관이 현재 내 몸을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 몸의 인체 메커니즘의 원리, 전혀 변할 수 없는 원리,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아. 체질에 상관없어. 다 똑같아. 이 원리를 다른 말로 뭐예요? 다른 말로 소화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은 내가 음식을 먹으면 무엇을 먹더라도 소화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 불이 나도 음식을 먹으면 불 끄는 것보다 소화시키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소화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내 몸에 먹은 음식에 쓰레기 노폐물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독이 또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소화시켜 나면 뭔가를 우리가 재료를 집을 짓고 나면 짜투리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내 몸에 놔둬야 돼요? 집 짓고 나서 마당에 그냥 놔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버리는 일, 그리고 항상 내 집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야 되죠. 매일매일 청소하시잖아. 그렇죠? 내 집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쓰레기가 생기면 또 갖다 버리고, 이러하는 일을 대사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사작용의 정확한 팩터, 구체적인 소화시키는 일은 영양 흡수를 시켜서 내 몸을 만드는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청소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몇 개만. 자,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청소는 배출이죠. 내 몸 밖으로 버려야 돼요. 뭘로 버려야 돼요? 소변과 대변과 땀과 호흡으로. 그죠? 그리고 가끔 가스 나와야 안 나와요? 가스로. 배출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군형이라는 군형은 다 나와야 돼, 안 나와요? 다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간혹 가다가 코피가 나면 큰일 났다. 눈물 난다고 큰일 났다. 기침으로 그냥 탁 하면 호흡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기침 난다고 어떻게 했어요? 안 나오게 했잖아. 우리 몸으로는 뚫린 데라고는 모든 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의 독이. 이해되셨어요? 그럼 배출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호흡으로 내 몸에 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음식으로도 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날아다니는 게 먼지 속에서도 균이 있어요. 무슨 균?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장균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균이 들어온다. 그럼 우리 몸에서 그 균을 유지해야 돼. 없애줘야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항균, 항염작용을 우리 몸 스스로가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 항균, 항염작용을 한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뭐예요? 이 세포는 자기가 태어나서, 내 몸에 태어나서 생성되고 나서 자기 역할은 정해져 있어요. 횟수가,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하루 만에 바뀌는 세포도 있고요. 일주일 만에 바뀌는 세포도 있고요. 100일 만에 바뀌는 세포도 있고 180일 만에 바뀌는 세포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이 세포 자체도 단백질입니다. 그럼 이 아까운 단백질을 내 몸에서 그냥 버려야 되겠어요? 내 몸을 위해서 써야 되겠어요? 써야 됩니다. 그리고 쓰여지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쓰여지고 다시 건강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 또한 내 몸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현상이다? 자가 포식 현상입니다. 자가 포식 현상. 우리 몸에 쓸데없는 단백질체의 이 세포는 내 몸에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로. 자,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세포가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 새로운 세포가 부활이 된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항상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피 일부러 막 걸러 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우리 몸이 알아서 혈액을 정화하잖아요. 그죠? 우리 몸 스스로는 혈액 정화를 우리 몸 스스로가 한다. 혈액 정화를.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하는 에너지, 막 뛰어다니는 활동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대사 에너지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식사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식사를 하면 지금 내 몸에 이 소화를 할까요? 대사를 할까요? 소화요. 그러면 소화하는데 지금 대사는 에너지 있잖아요. 소화는 내 몸 만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강의 딱 듣고 집중할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에너지가 없는데 눈이 감기는 거예요. 눈이 살살 감기는 거예요. 들리기는 들리는데 이것들 들어 올릴 힘도 없이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뭐 한다? 지금 현재 소화하고 있다. 에너지 만들 일은 급하다. 이거 시켜놓고 이걸 만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뭐예요? 이 대사작용의 배출, 항균, 세포 부활, 혈액 정화, 에너지 만드는 게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다른 말로 뭐예요? 면역입니다. 면역. 면역이 뭡니까? 항상 내 몸을 외부의 그 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죠? 항상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게 면역이잖아요. 나를 지키는 게 면역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면역은 나를 지키려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항균, 항염 작용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몸에 급하게 문제가 생겨요. 내 몸에 염증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내 몸에 갑자기 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호를 줄까요? 어떤 신호를 줄까요? 입맛을 떨어뜨린다고요. 입맛을. 감기 걸리면 균이 들어온 거잖아요. 감기 걸려서 입맛 좋아요? 안 좋잖아요. 내 몸에 입맛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내 몸에 지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균으로부터 침투를 받았는지 염증으로부터 침투를 받았는지 내 몸에 쓰레기가 차여서 그걸 청소할 시간이 필요해서 입맛을 떨어뜨리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몸이 에너지 갖고 힘이 없으면 우리 어머님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놈의 새끼 내가 옛날에 배불리 못 먹여서 몸이 약해서 저 기운도 없고 사랑 구실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몸만 아프다 그러면 일단은 잘 먹이려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더 먹잖아 여러분들.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아, 내 몸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굶자. 한 3일만 굶자. 3일만. 그래서 우리 몸은 3일을 굶으면 내 몸에 하나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3일을 굶게 되면. 그래서 3일만 굶어라. 그런 정상이. 그러면 입맛이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도 개도 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면 밥을 안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안 먹는다니까요. 하물며 개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걸 알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셨어요? 정말로 이해되셨어요? 네. 걔가 그 왜 고양이가 안 먹는지 아무리 좋은 사료, 응? 나는 못 먹어도 고기 반찬 해줘도 안 먹어요. 죽어도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행하는 말이 있죠. 걔 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을 보고 걔 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진짜 걔가 몸이 아프면요, 걔 풀 뜯어 먹습니다. 진짜요? 진짜 아프면. 왜 그럴까요? 풀 속에는 뭐가 있어요? 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양소가 있을까요? 효소가 있을까요? 효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염증을 중화시키고, 그렇죠? 염증을 중화시키고 흡수를 시키고 우리 몸속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효소라는 물질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정말로 잠재 효소를 많이 보유해야 돼. 그래서 잠재 효소를 많이 있기 위해서 싱싱한 야채 거위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 내 몸 속에서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진짜 몸이 안 좋으면요, 풀 뜯어 먹어요. 고기는 줘도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합한 말, 소화작용과 대사작용을 합친 말이 뭐다? 신진대사다. 그러니까 소화도 잘 시키고 신진대사도 잘 되고 대사작용도 잘 돼서 우리 몸의 청소도 제대로 하고 먹은 음식 제대로 소화도 시키고 흡수도 잘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안 된다는 것은 얘가 안 된다, 얘가 안 된다 두 개의 구분적으로 있어. 그런데 우리는 잘 먹잖아요. 잘 먹는 거는 이거는 잘 된다고 일단 보고 내 몸에 쓰레기 노폐물들이 쌓여있다. 쌓여있다. 그래서 이 쓰레기들이 쌓여서 혈액순환을 제대로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염증이 많아지면, 그죠? 그게 염증성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염증이 생겨서 더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게 커져서 똘똘 뭉쳐요. 딱딱하게 뭉치면 종양이 되는 거예요. 종양이 돼서 더 딱딱하게 굳히면 이제 뭐야? 암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쓰레기가 혈관을 떠다니는 거는 아직까지 지방이라는 게 뭐 그때그때 청소하지 못해서 내 몸에서는 계속 쌓이잖아요. 그죠? 우리 식구가 10명인데 하루에 한 개씩만 옷을 벗어나 보세요. 한 이틀만 청소 안 하면 세탁기 꽉 차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걸 바빠요. 엄마가 바빠. 물론 뭐 여성분들 보고 내가 청소하는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집안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집안 일을 하는 사람은 안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사람이 바쁘면 빨래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고 그게 쓰레기가 되는 거고 그냥 뭐 여기 써놨다가 안 되면 침대 밑에도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꺼내갖고 하려고 보기는 싫으니까 그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가 혈관을 떠다니면 오늘 많이 벗어났는데 내일 안 벗으면 안 생기는데 우리는 많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많이 먹으니까 내일 또 지방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다니니까 이게 고지혈이고요. 떠다니니까 혈관을 통해서 막 기름이 떠다니니까 양이 많아져서 떠다니니까 고지혈인 거고요. 이걸 쌓아놓다가 혈관 벽 1막, 2막, 3막으로 돼 있어요. 하나 펴지면 2막과 3막이 잡아주고 한 겹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막과 2막 사이에 갖다가 집어내니까 혈관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볼록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피라는 것은 우리는 평택에서 지금 출발해서 부산 내려가면 정해진 시간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약속 시간을 정해놨는데 길이 갑자기 막혀서 늦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세상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죠. 전화해가지고 길이 막혀서 조금 늦게 가면 된다. 그런데 심장에서 뿜어나가 있는 이 피는 산소와 영양과 혈액을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간 안에 심장에서 가장 먼 곳, 내 다리까지 피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막혀서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다리 썩게 놔둬야 돼요? 아니요. 썩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안 썩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대사, 즉 면역이, 그죠? 제 시간 안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 압을 올려서라도 빨리 보내는 거예요. 이게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고혈압 좋은 거예요. 고혈압을 안 걸렸으면, 여기 고혈압 환자가 있다면 우리 몸이 알아서 고혈압을 안 올려줬으면 내 다리는 분명히 썩었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몸 스스로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혈압을 올린 거예요. 의사가 올린 거 아니고, 내가 알아서 올린 거 아니고, 내 몸이 알아서 올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노폐물들이 세포에 쌓여서 인슐린이 지방을 10개를 배달하러 왔는데 문이 안 열렸어. 앞뒤로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배달하는 시간 하루 종일 배달하면 돼요? 택배기사 굶어 죽어. 주인이 부재됐다고 주인이 올 때까지 문 앞에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놓고 가면 누가 훔쳐가고, 제대로 수치인이 있어야 되는데 10개를 배달하러 왔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5개밖에 못 넣어버리는 거예요. 5개는 반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뇨입니다. 세포에 쓰레기 노폐물들이 쌓여서 인슐린 립세타, 즉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진 사람이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에 쌓이면 당뇨, 관절에 쌓이면 관절염, 목에 쌓이면 기관지염, 귀에 쌓이면 더 심하게 쌓이면 비염, 이명. 그래서 이명이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귀에 들어가는 혈관 있잖아요. 혈관에 쓰레기가 차여서 물 흐르는 소리, 즉 피 흐르는 소리가 이명이에요. 샤 하고 들리는 소리.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 노폐물들이 내 몸 12개 통, 그래서 췌장에도 쌓여가지고 우리가 췌장 여기 여성분들 많이 하는 거 갑상선 있잖아요. 여기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갑상선 쌓이니까 이거 떼어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가 어디에 쌓이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포에 쌓이면 당뇨, 혈관에 쌓이면 고혈압, 관절에 쌓이면 관절염, 목에 쌓이면 기관지염, 눈에 쌓이면 백내장, 녹내장, 머리에 쌓이면 뇌출혈, 뇌경색. 원인은 뭐예요? 제대로 청소 못해서.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무슨 질환이라고 해서 대사성 질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사성 질환. 즉 대사작용이 내 몸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대사작용이 안 돼서는,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많이 먹고 자주 먹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많이 먹는 거는 제대로 좀 드세요. 근데 가장 밥 차려놓고 아침, 점심, 저녁을 많이 먹을까요? 간식을 많이 먹을까요? 간식 많이 먹어요. 모아보면 간식이 더 많아요. 자, 간식이라는 건 횟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먹기만 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소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냥 뭐 입에 넣어갖고 우물 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내 몸을 소화시키잖아요. 언제 청소하냐고요, 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일단 뭐부터 바꾸자? 간식 먹는 거부터 바꾸자. 먹지 말아라.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데 간식만 빼면 뭐 내 몸이 뭐 좋아지나? 물론 좋아집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노폐물들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뭐 하자고요? 줄이자. 소식하자. 적게 먹어보자. 아니면 단식해보자. 소식과 단식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식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안 좋은 기억들, 잠재되어 있는 기억들, 이런 필요 없는 데이터를 지운다 그랬죠. 내 구조가 지워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제대로 한 사람은 옛날에 화도 많이 내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져요. 데이터가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단식을 했을 때는 소식,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은 에너지 대사 메커니즘의 원리라는 걸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밥을 먹고 있는 이 100% 에너지, 소화시키고 내 몸 청소하고 돈 버는 활동하는 모든 에너지를 100% 에너지잖아요. 이 100% 에너지 중에 내 몸 만드는 일, 즉 소화시키는 데는 30%만 쓰자. 그리고 내 몸을 청소하고 유지하고 염증도 없애고, 그렇죠? 피도 깨끗하게 하고 에너지 만드는데 70%를 써라. 이게 인체 에너지 대사 메커니즘의 원리. 근데 지금 우리가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였어. 적게 먹었다는 거는 소화 에너지를 30%도 못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많이 먹고 죽어도 안 움직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거고 자주 먹어요. 그리고 옛날 음식과 지금의 음식이 같아요, 달라요? 옛날에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 즉 소화 잘 되는 음식이 많았다면 지금은 소화 안 되는 음식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이 먹고 자주 먹고 소화 안 되는 음식을 좋아하니까 30% 에너지 가지고는 내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거예요. 절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내 몸에서 들어온 음식을 내 몸에서 소화시키지 않으면 내 몸에 그것도 부패가 일어나요. 부패가 일어나면 그것도 염증이 되고 균이 내 몸에 덕실덕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살리고 보자. 들어온 거 처리하고 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에너지를 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현대인들은 7, 80%를 내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에너지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비로소 내 몸을 청소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에너지 만드는 데는 20, 30%밖에 쓰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현대인들이. 그때 청소하지를 못해. 내가 뭐 때문에 바빠요? 대사 에너지가 지금 뭐 때문에 바빠, 우리 몸에는? 소화시키느라고 바쁘고, 여러분들은 지금 바깥에서 돈 버느라고 바빠서 집안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걸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 이래서 쌓여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두통, 암 모든 이 질환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사성 질환이라고 한다. 즉 대사가 안 돼서 오는 병. 그러면 우리가 원인이 대사가 안 됐으니까 대사를 잘 되게 하려고 그러면 음식을 줄이거나 단식을 해줘야 소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대사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물을 먹었는데도 여러분들 물 마셔야 되는데 물 시간 없어 물 안 마셔요? 안 먹혀서 안 먹어요. 이런 쓰레기들이 세포에 다 쌓여갖고 물이 흡수되는 입구마다 기름덩어리를 갖다 덕지덕지 발라놨어요. 물과 기름이 유화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니까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흡수가 돌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부종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부었잖아요. 부으니까 여기를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라 올라오면 이러면 올라와야 밑에도 압이 가해져요. 압이 가진 여기는 뭐가 있어요? 혈관이 있고 임파선이 있고 림프가 있고 기혈순환 통로가 있어요. 이걸 압박을 했어요.
혈액순환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면역이라는 놈이. 지금 현재 우리 주인님은 물이 필요한 거는 맞아. 근데 당장 우리 주인님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이 적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물을 안 먹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나를 살리기 위한 반응이다. 그래서 지금 뭘 해줘야 돼? 기름과 물이 유화될 수 있는 유화제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가공한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일반적인 지방보다 더 중화력이 강한, 흡착력이 강한 뭐가 있어요? 석유가 존재하고 있다, 내 몸에. 우리 몸의 석유는 음식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듣는 화학이죠? 화학 첨가제.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서는 이것을 분해하고 흡수도 배출도 안 됩니다. 지방이라는 뭔가 꽁꽁 붙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은 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이쪽으로 근육에 쌓이는 것은 근육에 쌓인다라는 거 우리가 석회라고 그러잖아요. 딱딱한 거예요. 지방이 굳은 겁니다. 그리고 이 소화기에 다 쌓이는 거는 우리가 담석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쪽으로 우리가 신장 콩팥에 쌓이는 건 결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똑같은 건데 어디 부위에 쌓이느냐에 따라요. 돌의 이름이 다른 거예요. 내용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우리 몸의 근육을 이완과 수축을 제대로 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 이완과 수축이 안 되니까 내 몸에 뭐로 나타나요?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통증으로.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유화제. 그것도 기름과 이걸 태워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흡수가 잘 되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 그리고 유화제, 하나의 목적.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지방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근데 내 몸에 지방 많아요, 안 많아요? 넘치도록 많습니다. 근데 음식을 안 먹으면 지방을 태우는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집니다.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죠? 근데 솔직히 죽고 싶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안 죽어.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것 또한 내 몸에 지금 균형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포도당이 없어졌어요. 지금 에너지로 전환이 안 돼요. 그러면 이 포도당이 뭘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아미노산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아미노산을 어디에 쌓아놨다고요? 살과 뼈와 근육에 쌓아놨다.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미노산청에서 포도당으로 역분해 시켜주는 거예요.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내 생명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뺐었으니까 얘가 빠져야 안 빠져요? 맞아요. 빠지면 이 근량이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80이 되고 20이 되어야 되는데 뺐으니까 70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이 부족해지잖아. 부족해지니까 채워야 되잖아요. 채우는 몫은 이 지방이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물 단식을 하게 되면 100%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요입니다, 요요. 요요가 되면 살이 빠지고 뼈가 빠졌으니까 골다공증이 오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빼는 거는, 살 빼는 거는 우리는 그냥 몸무게를 줄이는 거였지 건강한 다이어트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해요? 살 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는 다시 안 쪄야 된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에서 뺏쓰지 않고
이 지방을 태워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물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 게 이미 내가 먹어서 소화를 시켜 놓은 상태. 아미노산화 시켜. 이거보다 더 잘게 쪼개놓은 게 필수 아미노산화예요. 그게 비타민, 미네랄, 엽산, 망간, 유황, 아연인. 이 정도에 되는 물질을 끌어다가 셰퍼에게는 영양을 주고 뇌는 굶기니까 이 뇌는 내 몸의 총사령관이잖아요. 이 뇌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에 불필요한 조직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게 바로 단식입니다. 그럼 뇌를 굶겨주니까 뇌 속에는 좋은 생각만 저장돼 있고 원래 내가 태어났을 때의 몸은 그대로 저장을 해놓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우리 데이터 있잖아요. 이 데이터는 싹 지워버리자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신체 균형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주자?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랬죠. 물, 유화제, 그리고 이걸 뺏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 이 세 가지를 비움사랑이라는 이 통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집어넣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왕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어렵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빠르게 됐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쉽고 빠르게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때문에 이 비움사랑 드시게 됐어요? 2박 3일 속리산 가가지고 하루 만에 2박 3일 만에 막 지방 4kg, 5kg가 됐다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단식이라서요? 다른 제품 가가지고 단식했다고 해서 하루에 지방 4kg 나가요? 안 나갑니다. 거기에 또 비움사랑이라는 게 뭔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다른 회사들은 가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쑥을 하나 예배를 할게요. 쑥 잎에 있는 거하고 줄기에 있는 거하고 뿌리에 있는 게 성향이 다 똑같을까요?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방법은 잎을 가져와서 거기에 침투를 해내죠. 그걸 가지고 쑥에 있는 것들이 좋아지고 이게 간에 좋다 어떻게 좋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움사랑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쑥에 있는 거와 그죠? 쑥에 있는 잎에 있는 거와 줄기에 있는 거와 뿌리에 있는 거를 함께 농축을 해요.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좋은 성분을 얘기하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해요. 필수 아미노산. 그래서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 외에 비필수 아미노산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필수적인 거는 무조건 연구를 해갖고 다 영양화했어요. 근데 필요하지 않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우리 몸에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 비필수 아미노산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필수 아미노산 중에 지방이 지방산으로 바뀌어서 이게 에너지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이 지방이 지가 알아서 가야 돼요? 누가 옮겨주는 애가 필요해요? 옮겨주는 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필수 아미노산 중에 옮겨주는 물질, 즉 카로티닌이라는 비필수 아미노산이 함께 지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지방을 끌어다가 간으로 끌고 가면 이 지방을 제대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물질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빠르다는 느낌을 듣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쉽게 빠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내가 탄식을 해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최소한의 뭐만 하자? 음식을 줄이자. 음식을 줄이고,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루에 내가 2,500칼로리가 필요한 몸이에요. 그러면 나는 칼로리 계산을 해서 1,000칼로리만 먹자. 1,500칼로리만 부족하게 하면 내 몸에 있는 이 지방을 끌어다가 쓸 텐데, 여러분들은 옛날에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식을 해도 살이 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식을 열흘 정도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했어요.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안 좋은 기억들, 정말로 우리 몸에 쓰레기 같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싹 포맷하고, 그리고 내 몸에 12계통의 신경계, 그죠? 우리가 12계통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혈관계, 심혈관계, 뇌혈관계, 그죠? 골격계, 신경계, 호르몬계, 내분비계,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와 얘네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질이라도 터주는 그런 기회를 열흘 정도를 한번 해주고, 내가 먹는 음식을 조금 줄여줬을 때, 그리고 줄이는 거 필요 없잖아요. 밥 먹는 건 드시라고요. 간식만 안 먹어줘도 우리 몸은 깨끗하게 정화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늦어서 식사 못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찾아 먹으려 하지 말고 그때 그냥 비운 사람 한 잔 하시면 그만큼 내가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먹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어떤 음식도 생활 습관과 음식을 줄이지 않고는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결과를 좋아질 수 없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만들었다니까 뭘로? 먹은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옛날로 돌려서 우리가 엄마 젖 먹을 때를 돌아가서 그때는 별로 안 먹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듯이. 그리고 우리 몸에 결석이라든지 그렇죠? 돌 종류가 많으신 분들은 꼭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백질, 고농축 단백질, 우리가 생선 같은 거 다 단백질이죠? 네. 네? 이런 걸 먹고 탄산을 먹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단백질과 탄산은 네? 깔끔하죠? 입속에서는. 네. 이게 단백질 성분이 탄산과 만나게 되면 결석을 유발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먹어.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다라는 음식을 우리는 지금까지 뭐예요? 아무거나 잘 먹잖아요. 그러면 된다 그러는데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고 함께 먹으면 나쁜 음식이 있다라는 것을 잘 가려 먹으라는 게 잘 먹으라는 거였는데 우리는 알기 쉽게 그냥 아무거나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는 게 잘 먹는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몸을 정말로 건강하고 이뻐지고 날씬하게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명품 옷 입어봐야 내 몸이 아프면 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속을 한번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한번 주면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한 상태로 우리 몸이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이 질환들은 우리 몸 스스로가 건강하게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자가 치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몸을 고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